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그렇죠. 바로 논어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부동산을 알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파악한 다음에 미래에 투자를 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으셔야 그야말로 표적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능력 있는 어부가 되는 법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꾸준히 시청하시면서요. 출연하는 전문가들에게 정말 귀찮게 하셔요. 귀찮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말 전화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전문가들을 귀찮게 하시면은 어느샌가 정말 성공 투자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 계실 겁니다. 이미 준비되셨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귀찮아하지 않으실 거죠?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기에 앞서서 저희는 그동안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하고 있을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빌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네. 정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가 빌라 쪽이었죠. 시장입니다. 네. 많게는 30%, 20% 이상이 이제 전부 떨어졌는데 그러면 현재 도표를 보면서 한번 빌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서울의 연립 다세대 거래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증가하는 것 안에의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해내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저것이 무엇을 앞으로 나타낼 것인가 미래를 예측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전체 거래액 기준으로는 작년 3월에 비해서 약 거래액은 55%가 증가돼 있고 거래가는 평균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3억대 초반에서 3억대 후반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세대당 거래가액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거래 건수가 33% 증가가 됐어요. 33%가. 그러면 중요한 것이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 거래가액이 거래량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평균 실거래가액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당연히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는데 두 번째는 6월부터 진행이 되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늘기 시작했죠. 이거는 6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특히 이런 부분들인데요. 비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있죠. 바로 청약시의 청약시 무주택자로 이제 인정해주겠다. 무주택자. 이건 물론 신축에 한해서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뭐냐 하면 요 근래에 들어와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개발 시장들이 살짝 상당 부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뜨거운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당히 이제 시작점에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래서 세대별 거래 금액 자체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 가액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요 부분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재개발 모아타운 시장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아파트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는 서서히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잘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의 빌라 시장의 분위기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빌라에 이어서 오피스텔 쪽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률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좋아지고요. 네. 그렇죠. 이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로 비아파트 시장에 이제 상당 부분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도 과연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제 매스컴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우리 한번 또 속속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3개월째 서울 지역에 특정한 지역 수도권은 사실 마이너스였다가 이제는 제자리로 이제 가고 있고 0%대거든요.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이 변동률이 2월에는 0.06% 상승을 했고 3월에 0.03% 상승을 했고 4월에 0.14%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커짐이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비아파트에 대한 워낙 아파트 값이 이제 올랐잖아요. 비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이제 상대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이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이게 매우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제자리로 가는 이런 형국인데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0.14%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3억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0.14%를 하게 되면 얼마 올라요? 얼마 올라요? 42만 원 오르는 거예요. 42만 원. 이 거래가가 3억짜리가 42만 원 올라봐야 거기에 사실은. 그건 중요한 의미가 아닌데 여기서 문제는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크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오피스텔이 그게 돌아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오피스텔의 분위기도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양팔석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 내리는 금요일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29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광명 사거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네, 최근 회사가 오금역 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출퇴근이 가능한 3호선이나 5호선 라인 쪽으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를 추천받고 싶은데요. 네. 작년에 제가 출산을 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서 그 9억 이하로 갈 네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금역 주변 지금 그러니까 직장이 옮겨가면서 뭔가 좀 집을 바꿔볼까 지금 갈아타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양팔석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신데 지금 어떻게 자녀분은 계세요? 네, 작년에 출산했습니다. 아, 아직은 어리네요. 이게 예.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희가 어떤 지역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 세대원의 구성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이런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광명에서 지금 오금역 쪽으로 직장이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이 오금역 쪽이라고 하면은 바로 3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는 지역인데 이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워낙 포털 사이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네. 오금역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금역에서 지금 원하는 평수가 몇 평 형태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특례 대출을 받으면 9억대인데 그러면 20평대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그렇죠.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특례 대출을 활용하시려면은 자, 우리가 현재의 오금역 가치에서 앞으로의 기대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지역 이쪽으로는 사실은 조금 어렵겠죠. 아파트라면은. 이쪽이면은 송파 내지는 이 안쪽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이 하남이나 아니면은 하남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천호 쪽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 네. 하남은 안 가고 싶고요. 천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천호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이 하남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하남의 가밀지구라고 아시죠? 아, 네. 가밀지구 아세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회사가 인천이어서 하남까지는 출퇴근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아, 인천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맞벌이를 하시는가 보다. 네네. 그러면 달라져요. 저는 이제 단순히 그 남편분의 직장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오금역 쪽으로 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출산을 하셨으니까 또 이 재택근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네. 맞벌이를 하시게 되면 달라지죠. 교통이 편해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천호동이요. 네. 이렇게 보셔요. 천호 쪽이면은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우리가 천호 앞으로 미래같이 좋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이요. 자세하게 이제 방송이니까 막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천호에 20평대 아파트를 요거는 신축은 어렵겠죠. 네. 예, 신축은 어려우니까 구축 중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재건축의 가치가 증대되는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하되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특례 대출을 활용하신다 그러셨죠? 네. 예, 특례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쪽으로 보셔요. 지금 다른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구축의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바로 천호 태형 아파트가 있어요. 요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기는 용적률이 제일 문제예요. 네. 현재 요게 보유를 약 한 8년 정도 하시게 되면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재건축이 가능한데 용적률이 300%가 넘어요, 여기가. 네. 그게 가장 단점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레미안 팰리스가 있어요, 강동. 네. 여기 용적률이 800%를 넘고 있거든요. 자,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네.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이 지역이 천호 성내 균형 발전 지구예요. 균촉 지구예요. 균촉 지구이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기원성이 굉장히 커요. 현재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면 미래 가치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나는 그러면 이건 조금 오래됐으니까 나는 조금 더 편한 데로 가고 싶어. 그러면서도 좀 이게 한강가는 어떨까 싶으면요. 바로 선사현대도 한번 보셔요. 선사현대인데 여기는 하나 단점이 또 하나 있죠. 어디나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해요. 네.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니까 요거 조금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런 가치들보다도 지금 두 곳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예, 저는 어디를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몸테크를 해본다면은 나 몸테크 할 저기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이쪽 지역을 노려보셔요. 여기 지역 안에 세대가 많지 않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한번 보셔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니까. 네. 그러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지만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셔요. 보시면 방송국으로 또 만약에 궁금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송국으로 또 전화 주시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두 곳을 추천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바로 이쪽 지역을 한번 노려보라. 여기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여기를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도 좋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 좀 불편하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여기는 가치가 증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재개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변의 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네네. 네. 나홀로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주변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예쁘게 키우세요.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오늘 제가 좀 상담을 좀 드릴 내용이요. 네. 예, 제가 고려대랑 이제 서울시립대 제기동하고 전농동 쪽 앞 인근에 네. 다세대 주택을 하나씩 그 월세를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매수한 그 다세대 주택 근처에서는 재개발을 추진 중인 데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 보유 중인 곳은 지금 개발 사업은 딱히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청량리역 일대가 GTX랑 뭐 복합 환승센터니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호재가 전농동 일대 수요나 좀 시세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특히 또 제가 갖고 있는 서울시립대 여기 근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대역이 생기면 임대 수요 증가나 매매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될지. 또 최근에 이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면서 하나 정도 더 구매를 해볼까 하는데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대학가 주변으로 지금 다세대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기동과 지금 전농동,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주변에 집을 갖고 있는데 이 개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런지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잘 네, 주셨고요. 네, 지금 고려대 앞쪽에 또 서울시립대 쪽에 네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 조금 아까 전화상으로 보니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하, 안타까운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상당 부분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사거리 같은 데는 재개발들이 지금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 제기동 쪽이거든요. 그럼 제기동에서도 고려대학교 근처라면은 이쪽 지역이 될 것인데 여기 또한 소규모로 지금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셨을 때 네, 전농동 쪽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서울시립대. 네네. 수익률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목적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익, 길게 봐서 차익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중에는 차익이 더 큰 목표죠. 차익이 크죠. 저도 지금 뭐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보니까 40대 중후반은 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면 이 차익형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났을 때 그 투자 수익이 굉장히 달라진데 중요한 건 차익형도 아무데나 들어가서는 안 돼요. 좀 전에 제가 빌라 시장의 상당 부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차익형도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은 제기동 쪽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작은 규모가 되고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여기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서울시립대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주변 지역이 지금 여기가 균척지구예요. 균척지구. 균척지구다 보니까 고밀도 개발이 돼요. 고밀도 개발에 청량리 옛날 그 588 자리에 65층이 올라설 만큼 65층이 그리고 주변에 동부 청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개발이 되면서 거의 60층 가까이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는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바로 구구역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가 구구역. 여기는 이제 19역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구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구역.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서 8구역이 있고요. 이 전농 답신리 뉴타운 자체가 지금 이 주변 지역으로 매우 커요. 이게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이들 지역 안에서 서울시립대가 바로 여기 위치하거든요. 그럼 여기 지역은 어떠냐? 여기도 신통기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신통기획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간혁신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뭐 그냥 거기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기는 했는데 예, 여기 정확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싱가포르의 네. 마리나베이 같이 정말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주면서 자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끔 만들어준 것이에요. 청량리가 서울에서 지정된 네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전농동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구역에 들어가지 이 재개발 구역 여기도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여기가 19역인데 이렇게 들어간 지역은 이미 빌라 값들이 상당 부분 상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월세를 받으면서 앞으로 차익까지도 노려보는 동시 바로 이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러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여기에 면목 경전철이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 여기 언제 29년 착공이에요. 29년 착공 예정이라서 이들 요런 데 보시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이 만약에 이제 그 경전철이 개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상당히 가치가 증대가 될 겁니다. 매우. 그래서 현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런 지역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 지금 포진하고 있잖아요. 귀찮게 하시라니까. 전화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한번 꼭 가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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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는 동안 저희 대표님과 잠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쪽 우리 잠깐 얘기하다 왔잖아요. 네, 네. 공간 혁신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싱가포르 얘기도 하셨고요. 예, 예. 이 공간 혁신 구역이 어떤 데냐 하면 네. 서울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이제 그 프로젝트예요. 네. 그 공간 혁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도심복합 개발이라고도 또 용어가 또 나왔죠. 2월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요 특별법입니다. 하지만은 이 공간 혁신 구역이 도심복합 개발과 어우러져서 개발이 되는데 서울에서는 4곳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김포공항이 있는 그쪽 그 공항시장역 있는 주변 그리고 또 독산동에 공군부대 부지가 있어요. 거기와 그다음에 양재동이라고 하는 네. 양재동 그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양재 이제 서초구청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쪽이 되고 네 번째가 이 청량리역이에요. 서울에서는 불과 이렇게 정말 공간 혁신 구역을 이제 지정함으로 해서 이 청량리의 기대 가치가 지금보다 매우 커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청량리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예, 저희는 이제 50대 정도 중반 됐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매도를 해서 현금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청동구랑 광진구를 보고 있거든요. 역 네. 주변으로. 네. 근데 이제 성수역 앞에 롯데캐슬 파크 30평대랑 그다음에 강변역 구이 2단지 30평대랑 그다음에 뚝섬역 쌍용 아파트 30평대랑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그 성수역 앞에 롯데캐슬 파크 38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에서 이 중에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어떤 걸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의 의견으로 혹시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서 다른 지역으로 더 좋은 거 선택지가 있으면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멀지 않은 거리에서 보셨네요. 그렇죠? 네. 성수동, 광장동, 뚝섬 일대. 지금 네. 아파트 3개 말씀은 하셨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성수동이고 네. 어떤 게 좋을런지 저희 양팔석 전문가가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너무 많아서 제가 헷갈려요. 이거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참 그런데 너무 네. 많은데 이렇게 보셔요. 지금 좋은 것들을 찾아보고 요즘은 그 사이트들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죠? 현재 네. 가치. 그런데 이 사이트는 미래 가치를 보여주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찾는다는 의미는 지금 보여지는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비전문가가 알고 있는 성수동의 미래 가치라든가 그 광진구의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 영역은 조금 더 깊고 넓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성수 좋습니다. 성수 좋아요. 그리고 이 쌍용 아파트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 용적률 한번 그런 거 보셨어요? 네, 높기는 하더라고요. 300%가 다 넘죠. 네. 이 쌍용 아파트가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 아파트가 그래도 제일 괜찮다. 롯데캐슬 파크보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롯데캐슬파크는 그거는 새 아파트예요. 네. 예, 아파트가 이제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보다 앞으로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네. 가치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재건축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약 15년 정도 길게 왜냐하면 아직은 연도가 안 됐거든요. 네. 15년이라고 하는 긴 축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재건축이 되면은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뚝섬이고 위에는 중랑천이 조망이 되는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괜찮다고 봐줘요. 물론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롯데캐슬 쪽이죠. 네. 그거보다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아,
어디?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성수동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대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네. 현재 5년 뒤에 가치까지 전부 선반영이 돼 있다. 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은 현재 성수동에 이제 그 도로변의 땅값이요 평당 네. 1억 5천 합니다. 네. 자, 우리 과거 한번 돌아볼까요? 네. 가로수길, 그 전에 압구정 로데오길, 그 다음에 용산 해방촌길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네. 있죠? 지금 별로- 잠시 인기가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성수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네. 길게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은 현재 가치가 지금 1억 5천이면은요 강남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쪽 성동구지만은 서쪽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 서쪽에서 서쪽이요? 예, 서쪽이요. 네. 그러면 서쪽에 한번 보셔요. 특히 여기 대림 아파트 이런 일차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미 벌써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거든요. 네. 서울역 앞에 서울숲역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숲역 앞이 아니고 응봉동이요. 아, 응봉동. 예, 네. 응봉동이에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자, 용적률이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용적률이 중요하죠. 네. 요게 200%밖에 되지 않아요. 네. 할만하죠? 네. 여기다가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어요. 네.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걸 한번 봐요. 여기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은 우리 한번 둘러보면은 자, 여기가 되면은 자, 여기가 재건축이 됐어. 길게 됐어요. 네.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네. 지역이 조금 높거든요. 자, 네. 이 가시권들이 자, 응봉산 여기에 봄이면은 막 정말 개나리꽃 아주 정말 멋지게 피는 곳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면은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는 거, 성동구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론 전철역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치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셔요. 무엇보다도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자, 이 더숲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들이 쭉 서 있죠. 재건축한 거, 재개발한 거. 여기 지금 아파트 가치가 꽤 높죠? 네, 맞아요. 이거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재건축이 됐다. 못지않게 좋습니다. 더 좋으면 좋았지. 네. 그랬을 근데 때 지금 선생님- 현재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살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한 한번 가지만, 근데 선생님 저희가 50대거든요. 괜찮을까요? 나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30평대 거주하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조금 하시게 되면은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지금 50대는 아직은 100세 시대로 보면 절반 살으셨어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는 과거에 60세에 이제 정년을 하고 나머지 1, 20년을 사는 시대가 아니고요. 네. 이제는 60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50대 괜찮습니다. 우리 괜찮으니까요. 10년, 15년 해서 나머지 100세까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괜찮죠. 거주를 하면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네. 예, 이게 좀 더 상세하게 지금 뭐 계속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인데요. 방송국으로 또 전화 꾸준하게 주셔요. 저희 귀찮게 해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그러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셨던 이외에 또 다른 아파트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본인 나이에 0.8을 곱하는 게 요즘의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젊게 사십시오. 자,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분당선 서현 쪽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네. 제가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아파트를 바로 구입할 수는 없고 네. 좀 오래된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재개발을 좀
기다려볼까 하는데 네. 기왕이면 좀 서울에서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투자 금액은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2억 정도. 대출은 대출도 가능합니다. 하고 계시고요. 1억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 뭐 젊으시니까 제가 지금 대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긴 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제 나의 첫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응원합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직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면은 아직은 이제 내 집 마련이 안 된 상태고 현재 서현역 쪽에 분당이죠. 분당 서현역 쪽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다. 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역은 혹시 선정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세요. 네네. 그 2억 정도면은요. 서울에 우리가 속히 말하는 상급지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러면 중급지에서 앞으로 중상급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좀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 있는 곳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이런 지역도 받게 되면은 이미 실투자 비용은 3억에서 4억까지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젊으신 거죠? 네,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려도 그러면 10년 이상 좀 장기 포진, 그러니까 장기 계획으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 이렇게 되시면 저희가 추천드릴 곳이 좀 있죠. 네,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곳으로. 확실하게 무엇보다도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걸음들을 잘 내디뎌야 이제 그게 쭉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현재 분당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8호선 라인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네. 8호선 라인에서도 조금 아까도 우리 또 시청자분께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천호역 주변에 이쪽 지역 같으면은 저는 앞으로 이 지역들이 중상급지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고 과거에 이 지역이 천호 뉴타운 지역이었어요. 뉴타운 지역이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있었는데 이곳 1, 2구역을 제외하고는 3, 4, 5, 6, 7이 전부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이 어떤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바로 단독주택 재건축지였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다 보니까 재건축이란 말은 뭐예요? 일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높죠. 즉 재개발은요. 구역 그 안에 있는 지역은 강제 조합원이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는 재건축은 내가 가입을 해야만 조합원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과 강제성이 좀 다르다. 단독주택 재건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하락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전부 해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요 1, 2구역 자체는 도심 재개발이라 해서 재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여기 중에서 그 가치가 증대되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8호선이 연장이 돼서 경기도권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이 암사공원역, 서울에서 그동안에 변두리라고 쳤던 이 암사동까지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암사역 주변으로도 지금 현재 개발들이 많이 지금 한강 쪽으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지역에 복합 개발 형태로 설명회도 하고 복합 개발 형태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꼭 반드시 하시라는 게 아니고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천호동, 암사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좀 더 필요하면은 그 9호선 라인이 있는 어디예요? 둔촌동. 둔촌동 아세요? 네네. 예, 둔촌동에 파크 프레온이 있거든요. 네. 바로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한 그 주변 지역이 조합 설립 단계예요. 조합 설립 단계니까 여기에
아마 2억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급매물들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늘 임장. 저는 부동산 그 공부를 할 때는 늘 임장이 필수다.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체득을 해야만 계속 이제 실력이 쌓아지는 거니까요. 이 지역 한번 꼭 살펴보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는 거 없는 거잖아요. 네네. 가서 보시고 또 만약에 내가 도저히 찾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방송국으로 또 전화 주셔요. 전문가들 많잖아요.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나의 첫 투자, 나의 첫 집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경기도 성남에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매 단계에 들어갔고 여기서 나오는 차액으로 네. 재개발비를 알아보고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또 투자 목적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네. 어디 눈여겨 보신 지역이 있을까요? 저기 상도 15구역 상도 15구역. 네. 거기를 눈여겨봤고요. 재개발비는. 네. 그리고 제가 뭐 어차피 투자니까 갭 투자니까 네. 뭐 이사를 하고 이럴 이유는 없으니까 다른 데도 아파트 같은 것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네.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 신흥역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렇게 갈아타기,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희 상도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지역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도 15구역을 콕 집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기를 한 1년 전부터 눈여겨봤는데 요즘 조합 설립인가가 코앞이라 그러고요. 네. 또 상도 14구역보다 더 빨리 된다고 그러고 근데 뭐 많이 뛰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옛날보다 뛰기는 했지만 그래도 입지가 적시인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선생님께서 다른 구역을 또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데가 있으면. 여기 상도 15구역 지금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맥시멈 6억까지 있는데 한 3억 정도 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3억 정도. 예, 그래서 좀 그러시면 분리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도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상도동 전체가 현재는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죠. 바로 여기가 15구역이고 여기가 14구역이고 15구역이에요. 약 한 3,200세대 정도 되는데 조합원 수가 조금 많아요. 조합원 수가 2,200명에다가 임대 아파트 한 550세대를 포함하면 2,750세대가 아무래도 일반 분양들은 얼마죠? 약 한 450세대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닌데 아, 사업성은 좋지가 않은데 여기가 바로 이제 지정이 돼서 특별히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250% 용적률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사업성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가 가보셨어요? 여기가 조금 구릉지에 저기 산 쪽이 좀 높죠? 네, 힘들었어요. 좀 힘들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대로 조합 설립인가 이런 것들이 돼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실제로 15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2억에서부터 3억 사이면 충분히 지금 시청장님께서 투자하시고자 하는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요 좋은 곳이 부분을 있을까요?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거주하는 비용을 빼고 실제로 3억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에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화상으로. 네. 전화상으로는 나이가 좀 있으신 걸로 판단이 네, 맞아요. 돼서 예? 네.
네, 나이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조금 높아도 이렇게 상도 15구역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정도 투자면은 큰 투자 수익은 없을지 몰라요. 이쪽 지역에 보라매 자이 포레스트 같은 경우 30평대가 여기 30평대가 지금 현재 약 한 17억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안전 마진이라고 할까? 그래도 약 한 2, 3억 정도는 나오니까 이렇게 땅 짓고 확실하게 보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니까요. 그래도 성남시 쪽이신가요? 신흥역이면은 성남시잖아요. 예. 거기서 서울로 옮겨오실 과감한 선택하신 것만 자체도 짱! 저는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성남 구시가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은요. 거기보다는 서울 쪽으로 오셔요. 잘 오셨고 이왕이면은 이 중급지 정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괜찮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지역 있을까요? 한번 방송국으로 별도로 전화를 주셔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서 네. 이제 좋은 곳 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네, 생방송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예, 예, 있고요. 예. 여기서 전화는 마무리하고 빠르게 다음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희 빠른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인데 네, 지금 마곡의 엠벨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 엠벨리 아파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네. 노년을 좀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어디 또 주거지를 어느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될까 하는 상담을 드립니다. 마곡고 매도하고 어디로 가실지는 생각은 안 해보셨고요. 아, 좀 재건축이나 또 저기 여기가 준신축이다 보니까 너무 구축에 가서 사는 것도 좀 두렵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좀 추천 좀 받고자 해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또 너무 구축 가기에는 마음이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렇죠? 네. 또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곡 몇 단지 사시죠? 15단지. 15단지. 제일 좋은 데인데. 네. 거기를 지금 파셨어요? 아니면은 아니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를 고려하고 시점을 계시는 알고 거예요? 싶어요. 예, 시점이 어느쯤. 그러시면 요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셔요. 오늘 방송에 전화를 하셔서 만약에 파시잖아요. 네. 그 계약금 가지고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정해놓고 바로 계약을 또 하셔요. 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지금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파시면은 바로 즉 계약할 때는 미리 정해 놓으시란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어디시라고요? 저는 저기 신길 우성 1차나 우성 2차 아파트 재건축 쪽도 좀 보고 우성 있어요. 1차. 네. 예, 신길 우성 1차 아파트, 신길 우성 2차 아파트 이렇게 두 군데. 순길 우성 1차, 2차. 예. 예, 그리고 거기 지역이 괜찮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거기하고 이제 또 신동아 리버파크. 전부 뉴타운 인근이네요, 두 개 다. 예, 예. 예. 하나는 신길 뉴타운 쪽이고 한쪽은 노량진 뉴타운 쪽이에요. 예, 좀 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방송들을 많이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 시청하시는가 본데. 예, 자, 여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예. 자, 여기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시간이 없네요. 여기 지금 이게 아니다. 지금 그러면 우선 저기를 다 설명을 다 못 드려요. 자, 여기가 우선 1차, 2차가 여기 있거든요. 네,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자산신탁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예, 사업 시행 인가 이미 받았죠. 네, 사업 시행 인가 받아서 분양 신청까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대가 확정됐어요. 추가 분담금도 확정됐죠. 네. 요거는 이미 안전마진 자체가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위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것들을 사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지역이 아무래도 뉴타운 안에 있는 것과 바깥의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여기 보시고 신동아 리버파크는 하나 단점이 용적률이 좀 높다는 거니까요. 요것만 검토를 좀 해보시고 별도로 또 전화 주셔요.
방송국으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드릴 수가 없는데 별도로 상담해서 해드릴게요. 그럼 한 가지만요. 마곡 저희가 지금 수거단지 생방송 매도 중이라 전화 생방송이라 가지고 상담을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